안녕하십니까. 어, 윤리와 사상, 음, 이제 서장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1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음, 1월 달에 나왔는데 벌써 나왔나? 이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라 작년 거 가지고 공부를 이제, 그, 열심히 그렇게 하신 거, 이거더라고요, 이거, 그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게, 그, 제가 이거 완강할 겁니다. 완강할 거고, 대신에 이제 올리는 텀을 조금 바로바로 하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제 어제 하고 나서 오늘 이제 바로 사서, 이제 저녁 때부터 해서 몇 시간 동안 전부 다 이제 읽었는데, 어, 요 순서대로 강의는 진행됩니다. 그렇지만 요 순서를 따라서 15강이 되느냐? 그렇지는 못할 것 같아요. 1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다 1강을 할 수 있겠지만, 어, 벌써 2강부터 한 번에 다 하기 힘듭니다. 유교와 인의 윤리. 왜냐하면은, 중국 유교 전체가 다 요 안에, 고등학교 수준으로이긴 하지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수능을, 어,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깊이, 그리고 다양한 각도조차도 수능에 초점을 맞춰서 할 거예요. 근데 이거 한 번에는 못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려운 문제들 많이 나오는데, 이기론. 이를테면은, 어, 도덕적 판단과 행동의 근거, 이성과 감정, 챕터 9. 한 번에 못 합니다. 이게, 근데 서양 철학이 쫙 들어가 있는데요. 어떻게. 그러나 어떤 것들은 심지어는 한 강이 아니라 묶어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학습을 할 때, 이 책의 차례에 이렇게 15개가 있어요. 이걸 일단 쑥 봐요. 또 크게는 네 덩어리. 인간과 윤리사상. 한 챕터밖에 없는. 그리고 동양과 한국 윤리사상. 그러면 이제 유불 또 나오겠죠. 그 다음 서양 윤리사상. 이제 그리스부터 해서 현대 철학까지 이제 나오겠죠. 어, 윤리학, 도덕 철학까지가 보통 나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사회사상 같은 경우에는 근현대의 여러 가지 철학들이 나오고, 물론 깊이 있게까지는 못 다루겠지만 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걸 다루는구나. 근데 인간과 윤리 사상을 이제 여기 내용도 있고 뭐 문제도 있고 하죠. 여기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사실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막 상당히 들어가 있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이후에부터 2강부터 나와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1강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은 서장에서 말했듯이 어휘의 지층을 이해함으로써 어떤 지문을 봐. 오우 씨. 뭐야 이거 씨. 이때 이 안에서 키워드들을 뽑아내고 매칭시킬 수 있는 거. 지층이 굉장히 막 쌓여 있는 키워드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매칭시킬 수 있는 거. 그걸 이제 1강이라고 뭐 우습게 볼 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위주로 보죠. 여기에서 설명을 읽어주고 문제풀이를 해주고 이거는 그런 것들은 아주 필요한 것 좀 핵심적이거나 좀 많이 어렵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타짜에서 그 고니가 나 패 안 보고 걸어 이렇게 하듯이 패 안 보고 걸게요. 닫았어요. 근데 물론 제가 지금 오늘 이거 사와가지고 이거 저녁 때부터 밤까지 다 읽었어요. 첫 번째 챕터 오늘 하는 거 3개로 크게 나뉘어요. 소제목들이. 그거 내가 지금 뭘 학습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필요한 것들을 학습하게 되고 훈련하게 되고 하니까. 근데 지금 토씨는 틀릴 거예요. 제가 암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노력형입니다. 완전히.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의 의의.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그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의 기능.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동양 철학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고등학교 용어로 하면은, 동양 사상, 동양 윤리, 뭐 이렇게 나오죠. 일단, 선진유학, 공자, 맹자, 순자, 덩어리. 그 다음, 신유학, 주희, 왕수인. 그 다음, 짧게나마 고증학. 이렇게 나와요. 인간과 윤리사상 첫 번째, 인간에 관한 다양한 관점이라고 해서 특성과 본성이 나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의 의미와 중요성, 의의가 나오죠. 세 번째,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의 역할, 기능이 나오죠. 외울 암기력이 좋을 필요 없습니다. 암기력이 좋을 필요가 없고 기본적인 것들은 훈련으로 익히는 것이고 실제로 깊게 이해하고 또 뭐 어느 원전에서 나온 거야? 접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질서 있게 접근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2강 유교와 인의 윤리 첫 번째
도덕의 성립 근거, 공자, 맹자, 순자의 사상.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는 양이 이제 조금 이제 많단 말이에요. 공, 맹, 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도덕 법칙의 탐구 방법, 성리학과 양명학 사상. 이게 신유학입니다. 그래서 성리학 나오고 양명학 나오고, 그 다음 네 번째 청대의 고증학, 경세지원과 실사고시. 이건 진짜 짧게 나오네요. 암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암기력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뭘 하는지 알고 학습을 하셔야 시간 들이고 노력한 만큼, 근데 그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그게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보니까 이 1강, 오늘 하는 1강의 설명 부분, 그 다음 문제 부분에 뒤쪽에서야 다루게 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뒤쪽에서 다 다룰 거예요. 왜냐면은 동서고금의 여러 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 맥킨타이어, 듀이, 이 문제 뒤쪽에서도 막 여러 철학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이제 뒤쪽에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보면 돼요. 그러나 이 1강에서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학습하게 될 어떤 방법에 대해서 확실히 좀 방향을 잡고, 또 어떤 식으로 뭐 외워야 되는 거야? 인간의 특징이 뭐 8개인가 막 이렇게 막 쫙 나열되는데, 아니 그걸 왜 외웁니까? 인간의 특징이면은 다른 존재, 여기 있는 모든 존재들, 그리고 다른 생명체, 식물, 그다음 동물과의 차이만 다 적어놨겠죠. 이성, 도구, 사회, 유희, 문화, 종교, 서사, 윤리, 차이만 적어놓은 거예요, 그냥. 다만 이제 이게 어떤 지문으로서 우리가 매칭시켜야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뒤쪽에 문제 부분에서는 출처가 안 나와 있고 설명 부분에서는 출처가 나와 있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읽어보신 분, 맥킨타이어의 덕의 상실 읽어보신 분, 칸트 실천이성 비판 읽어보신 분, 맹자 읽어보신 분 많진 않을 거예요. 뭐 맹자 같은 경우에는 읽어보신 분도 있겠다 싶긴 한데, 근데 사실 뒤로 가면은 또 많은 동서고금의 철학자들이 있는데 여긴 출처가 없어요. 그렇죠? 자,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읽고서 나중에 이제 꼭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왜 이런 설명이 나왔는지, 이게 사람의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서 사회적 요거를 이제 설명할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는데, 사람은 공동체, 국가를 이루고 산다. 그리고 폴리스라고 나옵니다. 이제 고대 서양 그리스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나오는 공동체 혹은 국가는 모두 다 폴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국가, 이 지층 중에서 근대 국가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플라톤의 이제 국가라든지 법률 같은 원전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문으로. 근데 그때 일단
국가 중에 국가라고 하는 어휘의 지층 중에 요거는 폴리스 얘기하는 거네 하면 고대 그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로워야 된다. 이렇게 모여서 사는 존재들인데 더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각 개인과 공동체가 잘 살기 위해서 정의로워야 된다. 그래서 법이 필요하고 이제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 그리스 테스형 그리고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세계제국을 열게 한 선생님이잖아요. 알렉산드로스의. 그러나 이분 역시도 철학적으로는 정치 철학에서 플라톤과 거의 연속선상에 있단 말이죠. 차이점, 미묘한 차이점들을 구별하는 것도 이제 그 지층 내에서 그 사회가 어떤 사회였고 폴리스 사회였고 바로 직후에 대제국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형성이 되지만 이분의 사유는 엄청 똑똑한 분이시지만 정치 철학은 거기까지 못 가셨어요. 그리고 우린 여기에서 시기를 뽑아내고 그리고 여기에서 특성 중에서 이건 뭐 공동체 이루고 이런 거니까 사회적 존재. 근데 이제 이게 다른 문제에 활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가 되는 이 지문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층, 파악, 어휘와 이 내가 이제 뽑아내야 되는 것들과 매칭시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맥킨타이어는 우리는 여러 성원들 내에 그 망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최소한 윤리와 사상에서 배우는 근대까지의 주류가 되는 인간에 대한 생각은 인디비주얼 마치 고대 그리스에서 물질을 탐구할 때 아톰 쪼갤 수 없는 물질 근데 이제 디바이드한 개인 요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생각과는 결이 다른 막 사람들이랑 얽혀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요 공동체 내의 문화 그 문화의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은 내러티브를 공유하게 된다라고 하고 이게 이제 서사적 존재로서의 인간 이 특징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맥킨타이어도 다른 영역에서 문제가 나와버리면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이 현대까지의 거기로 이제 문제가 꽤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정의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이제 현대의 특히 영미권 철학은 도덕 철학, 윤리학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게 정의냐 라고 하는 게 이를테면 이 아이리비그의 이제 그 교수진이 철학과 교수진이 상당 부분 윤리학, 도덕철학 가시는 분들이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막 그런 책들이 되게 소개가 많이 되는 거예요. 뭐 뒤쪽에서 나오겠지만 이제 뭐 롤스라든지 뭐
노직은 완전히 다른, 좀 결이 다르지만 어쨌든 그 아주 고대부터 윤리 영역에서 탐구되던 걸 지금 또 얘기를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게 어떤 지층에 속해 있고 이 어휘가 뭐고, 이거는 조금 서구, 사실 힌트도 줍니다. 아래에 뭐 지문에 나와 있는 것은 현대 서양의 뭐 사상가다, 뭐 혹은 고대 동양의 뭐 사상가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꼭 활용하시고요. 심지어는 그림도 활용하세요. 이 문제 보니까는 어우, 출처를 알 수 없는 어떤 글이 있어. 우리 대부분은 읽어보지 않은 글이야. 근데 그 그림을 보면은 대부분 비슷하게 사진이나 그 초상화를 보고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듀이 선생이 나오는데, 어, 듀이 선생이 실용주의 철학자로 이제 윤리사상에선 소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사대에 가서 선생님이 돼야겠다 하면은, 사대에서는 존 듀이 선생님이 아주 그 비중 있는 교육학자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엄청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실제로 만나게 되는 것은 출처가 안 나와 있는 지문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접근하느냐. 칸트의 지금 실천이성 비판에서 굉장히 쉬운 도덕 법칙, 이런 이 도덕 법칙에 대한 어떤 경외감, 이런 게 딱 드러나 있어. 그게 이제 윤리적 특징, 이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칸트의 여러 이제 원전 중에서 뭐 순수이성 비판이다 그러면은 인식론 관련해서 상당히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어휘를 뽑아내야 돼. 어휘를. 도덕, 법칙. 그렇게 중요해. 여기는 좀 앞부분이라 좀 쉬운 편인데 이렇게 특징들이 나와. 그리고 연결을 시킬 수 있어. 특징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다른 존재들과 좀 다른, 우리가 다른 거 금방 생각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본성은 어떨까? 선할까? 악할까? 아니면은 이도저도 아닐까?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관련된 논쟁들, 이런 것들,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여기서 맹자가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파악할 수만 있으면 돼요. 선, 악, 성, 무, 성, 악, 이런 것들은 쉽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 이후에 더 공부를 하게 되시면은 여기에는 맹자, 순자, 고자가 나오는데 더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못 합니다. 그건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제 다른 강의를 들으시고요. 그러나 지금은 여기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앞쪽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질서 있게 학습을 하고 심지어는 빠르게 통독을 했을 뿐인데 목차를 얘기할 수 있느냐. 외울 게 없으니까. 외워야 될 특별한 건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필요해서 일정 부분 소화시켜 놔야 되는 그런 것들이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뭘 공부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면 다 외워야 돼. 지금 소제목 하나를 끝낸 거예요. 근데 나머지 두 제목은 더 빨리 끝낼 거예요.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의 의의 뭐겠어요. 스스로를 되돌아봐.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게 윤리사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잖아요. 거기에 도움을 주는 게. 사회사상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공동체가 이게 뭐지? 요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거 문제인식을 느끼고 새로운 방향, 대안, 이렇게 해서 인간 그리고 공동체, 이 성원들이 행복하게 또 나은 삶을 살게 도움을 주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실제로. 머리가 특별히 좋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어도 그거 생각하고 보면은 뻔히 그 얘기만 나와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이 실제로 요 내용 읽어보십시오. 지금 제가 그냥 생각하면서 얘기한 거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이 무조건 이퀄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당연히 결부되어 있고 같이 상호작용을 한다, 이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 그럼 그게 하는 기능이 뭘까? 기능은 이제 어떻게 챕터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한국 및 동양, 그 다음 서양, 그 다음 사회사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한국 및 동양이면은 맥킨타이어 같은 관점을 가진 동양의 철학자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자바암경이 나와 있죠. 인드라망, 그런 존재로 보기 때문에 뭐에 도움이 될까? 이기주의 극복,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데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환경 문제까지도 마찬가지죠. 이 전체를 연결망으로 파악을 하는 관점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특징을 조금 압축해서 잡은 거긴 하죠. 서양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특히 현대 와서 서양은 기본적으로 뭔가 논리적으로 밟아가고 가시적인 건 너머의 것을 파악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굉장히, 그런 것을 본질적인 것, 그런 것을 아르케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게 자연 철학, 인간 철학에서 늘 있었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또 합리적인 방식, 방법론, 논리적 정합성, 이런 게 이제 상당히 발달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자유평등, 이런 가치들에 대한 생각, 그리고 방법론적으로 아주 정합적이고 합리적인 것들,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기능을 해줄 수 있다.
그걸 생각하고 보면은 커맨 C 직접 읽어보세요. 그리고 사회세상 같은 경우에는 첫 장에는 그렇게 심하게는 안 나와요. 그냥 인본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 정도로 나오는데 이렇게 어떻게 학습을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느냐가 지금 여러분이 반 시간을 투자를 해서 들으셨는데 저는 몇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일단 이걸 뭐 저는 빨리 읽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오랫동안 가르쳤던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근데 효과적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2장부터 2강부터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니까는 그때 또 더 즐겁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